배고픈 여우 콘라트, 크리스티안 두다의 이야기, 율리아 프리즈의 그림. 어느 숲속 호숫가에 오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리가 알 하나를 품고 있어요. 알 속에는 아기 오리가 잠을 자고 있고요. 아기 오리에겐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숲에는 여우도 살고 있죠. 여우에겐 알도 아기 오리도 없습니다. 배고픔만이 있을 뿐이죠. 크나큰 배고픔. 배가 고프면 요란한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텅 비어있는 위가 꾸르륵 소리를 내니까요. 배가 고프면 먹이와 먹이를 구할 방법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오리 잡는 방법, 오리 요리를 먹는 상상,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우의 이름은 콘라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우 콘라트와 깊은 숲속 어느 호숫가에 오리가 품고 있는 알 속에 아직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이름 없는 아기 오리의 이야기입니다. 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원래 콘라트는 엄마 오리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우의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엄마 오리가 너무 놀란 나머지 호숫가에 알을 남겨둔 채 주랭랑치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오리 아래는 그 흔한 손잡이도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오리는 알을 데리고 도망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콘라트는 엄마 오리 대신 남겨진 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콘라트는 엄마 오리를 친구로 사귀지 못해서 오리알은 엄마를 잃어버려서 조금 슬펐습니다. 콘라트는 오리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오리알 볶음이라도 해먹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콘라트가 데리고 온 알이 아기 오리가 되어있지 뭐예요?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가 콘라트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콘라트도 놀란 눈을 하고 아기 오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벼랑간 콘라트의 뱃속에서 꾸르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는군요. 아기 오리는 이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리 때문에 행복해진 아기 오리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매우 기분 좋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 말을 들은 콘라트는 흥분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야 나는! 콘라트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 여우였거든요. 콘라트는 말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너를 잡아먹겠다 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기 오리가 아주 큰 소리로 콘라트의 말을 따라하지 뭐예요? 숨도 쉬지 않고 아빠! 아빠! 행복한 목소리로 아빠! 아빠! 멈추지 않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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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라트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위 기름을 바른 빵 조각을 맛있게 씹고 있는 콘라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거위 기름 맛은 고약했고 빵은 돌덩이처럼 딱딱했어요. 그리고 아기 오리는 천진난만하게 콘라트의 둘레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저렇게도 작다니! 아기 오리를 보며 콘라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휴, 빵 조각보다도 작으니 맛있다! 맛있어! 아기 오리가 바닥에서 쫑알거립니다. 콘라트는 아기 오리에게 빵 껍질을 던져주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잡아먹어버리면 시시하게 끝나버리겠지. 저 작은 놈으로는 배가 차지도 않을 거야. 입맛만 버리고 배는 계속 고플 게 틀림없어. 맛있다! 맛있어! 콘라트는 이 말을 자기가 했는지 아기 오리가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콘라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콘라트가 고민에 빠져있는 사이 콘라트의 발등에 앉아있던 아기 오리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어요. 콘라트의 발을 밟고요. 아니요, 베고요. 콘라트는
발을 빼려고 슬그머니 뒤쪽으로 끌어당겨 봅니다. 순간 콘라트의 발목을 안고 잠이 든 아기 오리가 힘을 주어 더 꼭 부여안았습니다. 흠칫 놀란 콘라트가 아기 오리가 잠에서 깰까 한동안 옴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줬죠. 그러자 발에서 쥐가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기도 아기 오리를 따라 잠이 들어버렸어요. 둘이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여우가 오리를 잡아먹는 짐승이고, 그래서 여우가 오리가 여우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콘라트는 기쁜 나머지 두 손으로 아기 오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기 오리가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풍선처럼 둥글둥글 살이 찌면 그때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때마침 풍선이 생각났기 때문에 콘라트는 아기 오리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아봅니다. 아기 오리가 더욱 즐거워하는군요. 하지만 콘라트는 곧 숨이 찼습니다. 여우인 콘라트에게 오리 던지고 받기는 익숙하지 않은 놀이였으니까요. 자기가 결심한 걸 아기 오리에게 이야기하려는 순간 아기 오리에게 아직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오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더 급하겠는걸? 정말 그랬죠. 그래서 콘라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 로렌츠! 이제부터 너를 로렌츠라고 부르마. 로렌츠가 된 아기 오리가 로렌츠! 라고 하자 따라하기 시작해요. 로렌츠! 콘라트는 곧바로 교육이 시작합니다. 모든 걸 반복해서 말하는 건 좋지 않단다. 한 번씩만 말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알았어요. 로렌츠가 대답합니다. 우리 언어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콘라트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동안 로렌츠는 쉴 새 없이 오리 언어로 조잘되고 있네요. 로렌츠는 계속 콘라트의 주변을 맴돕니다. 얼굴도 왔다 갔다 하고요. 꼬리 주변도 왔다 갔다 하고요. 발밑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요. 빼꼬름이 쳐다보기도 하고요. 머리 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함께 달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함께 숲으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발밑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같이 잠도 들고요. 달을 또 함께 보기도 하고요. 이번엔 로렌츠의 털을 빗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로렌츠는 점점 자랐어요. 콘라트와 로렌츠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로렌츠는 늠름한 스콧 오리가 되었고 콘라트는 로렌츠를 매우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오리알을 발견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콘라트는 가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주나 흘렀죠. 콘라트는 그 몇 주 동안 오리를 잡아먹는 대신 훌륭하게 키웠던 거예요. 콘라트와 로렌츠는 이따금씩 둘이 처음으로 만났던 호숫가로 갔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물속에 발을 들이오고는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이야기, 하늘을 나는 새 이야기, 숲속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콘라트와 로렌츠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겠죠. 왜 여우가 오리와 함께 사는지, 이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콘라트가 늘 꾸르륵 소리를 내는지 로렌츠는 묻지도 않았어요. 로렌츠는 이 소리가 방귀나 재채기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콘라트는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누구도 자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느 날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빠! 하고 부르는 로렌츠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당황한 듯 들리네요.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해버렴 로렌츠. 나에게 하려는 말이 뭐지? 오리요. 오리? 오리라니? 그녀의 이름은 엠마예요.
엠마는 정말 멋진 오리예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마치 햇빛을 머금은 물방울처럼 반짝거려요. 엠마의 깃털은요, 너무 부드러워서 한번 스치기만 해도 곧바로 그녀의 몸을 쓰다듬고 싶어지는걸요. 아빠도 엠마의 보조개를 봐야 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보조개가 있는데요. 로렌츠는 자기 부리 뒤에 있는 뺨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엠마의 보조개는 아주 재밌게 생겨서 그걸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요,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엠마하고 나하고 말이에요. 엠마하고 너하고? 그래요. 엠마하고 내가요. 우리는 호수에서 자맥질을 하다가 친구가 됐거든요.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처음으로 만났다니 재밌지 않아요? 로렌츠는 웃었지만 콘라트는 하나도 우습지 않았어요. 아빠도 꼭 엠마를 만나봐야 돼요. 아빠 나는 말이죠. 엠마가 아주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라. 콘라트가 로렌츠를 따라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로렌츠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저기 좀 보세요! 콘라트는 로렌츠를 가리키고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엠마가 오고 있어요. 정말로 오리 한 마리가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쳐 건너오고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오리의 깃털들 사이로 붉게 물든 살빛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세상 어떤 오리라도 여우 앞에 이토록 가까이 있으면 놀랍고 두려운 건 당연하겠죠. 엠마예요, 아빠. 우리 아빠야, 엠마. 아빠는 엠마를 바라보았고 엠마도 콘라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로렌츠는 콘라트에게 말하고 나서 이번에는 엠마 쪽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좀 우리들하고 좀 다르셔. 콘라트는 놀란 눈을 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엠마는 좀 당황한 듯 웃음을 짓더니 로렌츠에게 이끌려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호수 가운데서 다다른 둘은 잠시 멈추어 서서 여전히 호숫가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빠 쪽을 바라봅니다. 참, 엠마가 우리 집에서 자도 되죠? 로렌츠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콘라트는 여전히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로렌츠는 콘라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허락으로 이해했죠. 고마워요, 아빠! 로렌츠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호수 위로 울려 퍼집니다. 콘라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입니다. 엠마예요. 정말 멋진 오리예요. 로렌츠가 이렇게 말했지. 멋지다. 콘라트는 이제야 천천히 따라해 봅니다. 뱃속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립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로렌츠가 물어봤지. 엠마는 정말 최고예요. 엠마는 정말 최고예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그녀를 쓰다듬으려고 했지. 절망에 빠진 콘라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로렌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엠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엠마를 나중에 잡아먹는 거야. 지금은 둘이 사랑에 빠져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싸우기도 할 테지. 싸우게 되면 서로를 견딜 수가 없잖아. 바로 그때 엠마를 잡아서 구워 먹으면 다시 로렌츠와 나 우리 둘만 남게 될 거야. 그러면 로렌츠는 또 새로운 암컷 오리를 사귈 테지.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 로렌츠가 자주 사랑에 빠질수록 먹이도 많이 생길 테고 말이야. 효심 깊은 아들은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법이지. 자, 이번에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로렌츠와 엠마가 달을 보고 있고요. 그 모습을 콘라트는 바라보고 있고요. 둘이 호숫가에서 수영하는 걸 또 바라보고 있고요. 둘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걸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거위 기름을 바른 빵을 함께 먹기도 해요. 엠마는 로렌츠와 함께 건너편 호숫가로 가고 싶어 했지만 콘라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해. 사냥꾼들이 우글댄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콘라트의 가련한 배는 여전히 꾸르륵거립니다. 사실 쉬지도 않고 들리는 이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엠마는 조금 섬뜩했습니다. 처음 며칠 밤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엠마 역시 그 소리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고 나니 이제는 전혀 무섭지도 않았어요. 물론 콘라트는 언제든지 자기 뱃속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었겠죠. 오리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서 콘라트 또한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고나 할까요?
사실 그렇게 된 거였죠. 언젠가 한 번은 셋이 책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웃었는지 지금은 아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기억을 떠올려 보건대 엠마가 이상하리만큼 몸을 요란스럽게 움직이고 꽥꽥꽥꽥거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콘라트와 로렌츠는 웃음이 터져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은 그렇게 하루 종일 웃었고요. 로렌츠, 콘라트는 정말 멋있는 짐승이야. 그러면 콘라트가 대꾸합니다. 아, 로렌츠, 너는 정말 행운아로구나. 로렌츠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칭찬받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엠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얌전히 서 있질 못하고 날개를 푸드득 거리며 부산스럽게 온 집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엔 하지 않던 거친 말을 막 내뱉는가 싶더니 숨이 가빠지면서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너무 덥고, 공기도 너무 안 좋아. 누가 문 좀 열어줄래요? 로렌츠는 엠마의 요구대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엠마는 계속해서 방 안을 날뛰고 다니다가 가구를 툭툭 밀치고 그릇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로렌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엠마, 좀 조심할 수 없어? 순간 엠마가 로렌츠와 콘라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크! 정적에 쌓인 집안 분위기는 얼음창처럼 차가워졌는데요. 영리한 여우는 아들을 슬며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는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숙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는 안 돼. 우리를 떠나기라도 하면 너 어쩌려고 그러니? 엠마가 가장 멋진 오리라고 네가 말했잖아. 콘라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오리알이 하나 뚝. 아니, 2개가 뚝. 이것 좀 봐. 3개가 뚝. 알이 모두 5이로군. 축하한다, 엠마. 대체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엠마, 네가 엄마가 되었잖니. 그럼 나는요? 로렌츠가 물었습니다. 나는 뭐가 되죠? 이제 너는 아빠야, 로렌츠. 로렌츠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빠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나는 네 아빠일 뿐이고 너는 이제 갓 낳은 5 아래 아빠가 되는 거라고. 하지만 알 따위를 아이로 갖고 싶진 않아요. 그러자 엠마도 끼어들었어요. 나는 오리 엄마이고 싶어요. 아래 엄마는 싫다고요. 콘라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유, 너는 오리 아래 엄마, 오리 엄마가 맞으니 염려 말아라. 네가 낳은 이 알들 속에 너희들의 아기 오리들이 들어있지. 이 알들 속에요? 로렌츠는 화가 난 듯 씩씩대며 물었습니다. 이 작은 알들 속에 어떻게 오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엠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까지 합니다. 콘라트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알 속에는 분명히 너희들의 아기들이 들어있어. 그럼 한번 확인해봐요. 망치를 가져와서 아기 오리를 꺼내주자. 로렌츠와 엠마의 의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콘라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그걸 꺼내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 알 속에 든 너희 아기들은 지금 껍데기의 보호가 필요한 거야. 지금은 아기들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하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알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거지. 이번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엠마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이 앉을 수는 없어요. 몽땅 뭉개져 버릴 거예요. 순간 콘라트의 머릿속에는 허브를 솔솔 뿌린 오리알 볶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알들을 가장 포근한 방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 조심조심 싸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죠. 첫째,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 둘째,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고. 셋째, 너희는 정말 아는 것이라고. 진짜 손톱만큼도 없는 철부지들이구나. 콘라트는 마침내 오리 부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엠마와 로렌츠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장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일은 바로 톡톡 소리로 시작되었죠. 누군가 콩알만큼 작은 손가락으로 유리판을 두드리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 말이에요. 톡톡 소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시계가게에 걸린 시계들이 동시에 내는 것 같이 이 톡톡 소리들은 벼랑간 멈춰버렸습니다. 시계들이 모두 한꺼번에 망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 쩍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알에 금이 가고 곧이어 두 번째 알에도 금이 갔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알은 동시에 갈라지더니 이윽고 마지막 알까지 깨졌죠. 이렇게 해서 모두 8식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콘라테는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리들 가운데 한 행복한 여우가 있네요. 여우는 오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븐의 유리문 속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오븐 속에는 황금 갈색의 오리구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콘라테는 구수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어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여우는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아기 오리들이 자라면 곧 어른 오리가 될 테지. 그러면 다시 배고플 걱정 따윈 없을 거야. 콘라테의 말이 옳았죠. 아기 오리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츠와 엠마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둘은 이미 다 자랐으니까요. 콘라테는 아주 늙은 여우가 되었습니다. 콘라테의 몸은 서서히 쪼그라들었어요. 오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오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된 오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숲으로 왔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알들이 탄생했고 셀 수도 없는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숲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콘라테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콘라테의 둘레에는 언제나 꽥꽥거리는 한 무리의 아기 오리들이 있었죠. 오리들은 콘라테를 보면서 삶의 지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하는 방법 같은 것 말이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척하다가 적당한 때에 몸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놀래켜주며 사냥놀이를 하곤 했죠. 콘라테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아유, 역시 내 아이들이야. 하지만 아기 오리들의 복슬복슬한 머리들을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중 던지기 놀이를 해줄 만큼의 힘이 남아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엔 아기 오리들도 너무 많았고요. 아기 오리들이 콘라테에게 비밀의 말을 배우는 소리를 좀 엿들어 볼까요? 높고 낮은 꾸르륵, 길고 짧게 꾸르륵, 간혹 쉼표를 찍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꾸룩꾸룩꾸룩. 오리들은 때로는 우렁차고 때로는 낮은 여우 소리로 으르렁대며 서로가 하는 말을 잘도 이해하는군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안녕, 오늘 날씨도 좋은데 수영하러 가는 게 어때? 우리들은 콘라테의 뱃속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때는 콘라테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갈 때도 있었죠. 밤이 되면 배고픔이란 녀석이 아이들에게 가장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하지만 숲속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은 이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는 무리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 소리가 다른 동물들에게는 좀 섬뜩했기 때문이죠. 콘라테는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떠들썩한 아기 오리들이 뛰노는 한 구석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라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콘라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콘라테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들도 기뻤습니다.